안녕하십니까, 권문찬입니다. 지금부터 직업상담사 2급에 대해서 강의 들어가기 전에 어떠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해서 따고자 하는 자격증 이름이 정확하게 직업상담사 2급입니다. 2급. 자, 2급을 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1차 시험을 봐야 되고요.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서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데 1차 시험 합격한 다음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 기간은 2년. 즉 2년 동안 대략 한 6번, 1년에 3번 정도의 시험이 있으니까 대략 6번 정도의 1차 시험을 보지 않고 2차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는데 그 정도면 충분히 2차 시험도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번 시간은 1차에 관한 내용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직업 정보로 인한 과목 속에서 배우겠지만 우리가 국가 자격증에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가장 센 것이 뭐냐? 기술사가 있고요. 자, 그 밑에가 기능장이 있고요. 그 밑에가 기사, 그 밑에가 산업기사, 마지막으로 기능사가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직업정보론 시간에 배울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 직업상담사 2급이 이 5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지요. 강의 시간에, 제가 오프라인 강의 시간에 먼저 물어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뭐 기능사다, 산업기사라고 몇 번 얘기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낮지는 않습니다. 자, 모르면은 중간은 가라. 이런 말이죠. 그죠? 뭐라고요? 모르면은 그냥 중간은 간다. 그러니까, 모르면 중간은 간다. 어디죠? 여기 해당돼요. 결코 낮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업상담사 2급은 어디예요? 그렇죠. 여기 기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중간이니까 그다지 높지는 않지만 낮은 그런 레벨이 아닙니다. 자, 그럼 이 과목이 우리가 1차 시험 과목인데요. 총 5개 과목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5개 과목으로. 자, 첫 번째 직업 상담학이 있고요. 두 번째, 직업 심리학이 있고, 세 번째는 직업 정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노동 시장론, 마지막으로 노동 관계 법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5개 과목이라서 보통 각 과목별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5권을 각각 한 권씩 되어 있는 책들이 주로 많이 있는데 5권을 합하면 양이 많지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강의하고 있는 교재는 이 5권으로 이루어진 내용 중에서 그동안 시험 출제에 빈번하게 나오는 것들을 정말로 이것만 공부해도 자격증 따는 데는 무조건 무난하다라는 내용들만 빼가지고 얇게 해서 한 권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공부한다면요, 1차 시험은 무조건 합격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이 한 권으로 요약되어 있는데 막상 공부하기 전에는 아이고 별로 양이 많이 안 되네 하지만 막상 또 하게 되면은 아이고 보기보다 또 분량이 많구나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많다고 한다면 진짜 한 권 낙권으로 개개인 돼 있는 책들을 공부하는 분들은 오죽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 시험에 다 안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 하게 되면은 오히려 합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얇은 책들로 인해서 출판하기 어려우니까 쓸데없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요. 그 그래프도 필요 없는 그래프가 막 여러 개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왜? 책 한 권을 만들기 위해서 출판사도
먹고 살아야죠. 그죠? 예. 하지만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시험에만 오로지 나오는 것들로만 짜여진 책이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과목별로 전부 다 총 20문항씩 나옵니다. 20문항씩 시험에 똑같습니다. 똑같이 20문항씩 나오고요. 총 100문제입니다. 그래서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1차 시험 합격입니다. 과락은 20문제니까 과락은 40점이니까 40점이 안 되는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40점이 뭐냐? 8개. 그죠? 8, 5, 40. 최소 8개 이상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90점, 85점, 95점, 얘는 몇 점입니까? 35점. 7개 맞췄네 하면은 아무리 평균이 8, 90점 남아도 그 시험은 탈락입니다. 최소 몇 개 이상? 8개 이상씩은 무조건, 8개 이상은 무조건 통과됩니다. 7개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위로 맞고 평균 60점 이상이다. 과락 없이 평균 60이다. 그 얘기죠. 보통 상담학과 심리학은 주로 내용들이 좀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공부하는 요령은 각 심리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뭔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할 줄 알면 된다. 그런 내용들 위주로 이제 같이 할 것이고요. 특히 상담학에는 특히 상담학자, 즉 심리학자들과 그 다음에 상담에 관한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문가가 되어서 나를 찾아오는 의뢰인은 내담자, 나를 내담한 내담자. 나는 상담하는 사람, 상담자. 그러니까 상담자와 내담자와의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한 상담학의 내용 중에서 어떤 상담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목적들, 상담하는 기법들, 이런 내용들이 주로 같이 나오고요. 자, 직업 심리학에는 당연히 심리학자들도 나오지만, 심리치료 기법들, 심리 검사들,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양은 좀 많지만 어쨌든 간에 20문제씩이고요. 직업 정보는 직업과 관련된, 직업 정보와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좀 포괄적이죠. 보통 한두 문제씩 좀 생뚱맞게 나오지만 시사적인 문제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 정보로는 주로 이제 워크넷에 있는 내용들 위주로 공부할 거고요. 워크넷과 그다음에 통계청에 있는 내용들 주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노동시장론은 일반적으로 노동경제학의 일부인데요. 우리가요, 대학에서도 경제학과에서도 노동경제학을 배우는 학과생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뭐 미시경제니, 거시경제니, 공공경제니 등등 많이 배우지만 노동경제를 배우는 과목이 개설된 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노동경제는요,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과정 대학원을 들어가야지만, 노동대학원 들어가야지만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좀 차원이 높은 학문이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쉬운 과목은 아닌데, 하지만 이거를 좀 어려운 과목이지만 그래도 직업상담사가 상담을 통해서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1장 노동수요와 노동공급 파트에서 조금 어렵거나 너무 헷갈려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때 당시 제가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할 겁니다. 이 기본적인 내용만 잘 이해하면 이것도 할만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노동관계법규는 말 그대로 노동법이에요. 헌법에 있는 내용 일부,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 등등 해가지고 나오는데, 노동관계법규, 줄이면은 노동법. 노동법이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없고요. 노동과 관련된 법률들을 그냥 통합해서 통칭으로 그냥 노동법 부르는데, 근로기준법도 노동법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도 노동법이라는 얘기죠. 예. 그런 여러 가지 법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이거는 법률 내용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암기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제가 물론 설명을 충분히 하면서 가능한 한 맞출 수 있는 내용으로 강의하겠지만, 그래도 암기하는 게 싫고 법을 좀 어려워하거나 좀 멀리하는 분들은 이 부분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노동관계법규에서 과락이 의외로 많이 나왔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저는
이 노동관계 복귀에서 어떠한 문제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저는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하라는 것만 하시면 이거는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 강의할 때, 물론 온라인도 마찬가지지만은 강의할 때 설명하면서 요건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내가 나오는 것들만 탁탁탁 집어줍니다. 어려워도 해야 됩니다. 라고 내가 강의하면서 그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과락 나온다니까 의외로 열심히 해서 막상 시험 본 결론을 보면은 노동관계 복귀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점수가 제일 잘 나온다. 저 다 맞았어요. 1개 틀렸어요. 2개 틀렸어요가 대부분입니다. 제 강의 들으면 그렇다고 얘기해요.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는 노동관계 복귀보다 노동시장론에서 과락이 좀 나오더라. 너무 이거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인지를 하고 공부할 때는 좀 잘 듣고 그러한 내용들 위주로 하면 되는 것이고요. 제가 하지 말라는 것들은 하지 마세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60점 이상 맞아서 이상 넘겨가지고 1차 합격하는 게 목적이지 일단은 많은 지식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심어주기 위해 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상담 심리학에는 굉장히 많은 심리학자 나오는데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하는 것이지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시험 위주의 강의다. 뭐라고요? 시험 위주다. 자, 제 강의는 요겁니다. 시험 위주의 강의다. 그래서 시험 위주의 강의라고 해가지고 내가 뭐 대충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조금 이해하지 못해도 일단은 그 이해시키기 위해서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도 요렇게만 하면 요것만 알면은 시험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그 얘기예요. 간략하지만 조금 모자르거나 조금 이해가 안 되거나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알고 싶다면 그때는 자격증을 딴 다음에 그때 공부해도 늦지 않는다는 얘기죠. 일단은 자격증을 따고 보자가 먼저면 먼저. 그래서 시험이죠. 잘 이해가 안 가도 그 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은 내가 해주겠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 더.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이 그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일일이 다 암기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하는 강의가 바람직한 강의는 아닌 걸 알아요. 어떤 강의 말하는 거냐? 앞자를 따서 제가 많이 강의할 겁니다. 가령 윌리 암슨의 직업 문제 유형이 뭐냐 한다면 무불흥현. 뭔 얘기일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강의할 때 그것이 뭐였구나 얘기할 겁니다. 보딘의 문제 유형 의정자선확 뭐야? 기다리세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앞자를 따서 하는 이유는 많은 분량들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객관식 문제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들 할 때 여러분들이 따라와주고 저랑 같이 앞자 따서 할 때 따라하고 소리를 크게 하면서 읽어가면서 그런 자가 유리한 겁니다. 합격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이죠. 여러분에게 많은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온 게 아닙니다. 자격증을 여러분들이 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제 목표고 그 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위주의 강의를 한다는 것 이렇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1차에 합격하면은 2차 시험 볼 수 있는데 그 문제는 또 2차 시험 볼 때 공부할 때, 강의할 때 2차 시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분발하셔가지고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